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2020년 5월 20일입니다. 네, 명문제약을 어제 종가에 좀 매수를 했었고요. 네, 지금 살짝 뭐 갭이 뜨고 있는데 반등을 그래도 조금 줄 거라고 생각하고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문제약 살짝 좀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무너진 저점 라인이었고요. 자, 여기 고점 라인이었고 지금 그 자리는 살짝 돌파가 나오니까요. 뭐 한 이런 자리까지 올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절반 물량 일단 수익을 챙겼고요. 나머지 절반 물량은 좀 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등이 좀 계속 나와주네요. 자, 이 자리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뉴지랩을 어제 종가 무렵에 좀 매수를 했고요. 반등이 살짝 나와주는데요. 자, 일단은 이런 자리 한번 부딪힐 가능성이 높겠죠. 자, 뉴지랩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네요.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단 뉴지랩 절반 물량 좀 정리를 했고요. 자, 15,000원 뚫는지 좀 보고요. 못 뚫으면은 전량 매도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뉴지랩 전량 매도했습니다. 이렇게 뉴지랩 매매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두산솔루스 매수대기를 좀 해봤습니다. 일부 물량이 체결이 되고 일부 물량은 아직 좀 체결이 안 됐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할게요. 결국에는 제 원하는 물량을 다 체결을 안 시키고 그냥 상승이 나와버렸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위로 제가 매수대기를 했다면 이 물량 다 체결을 시킬 수 있었는데 끝까지 좀 제가 제 매수가를 고집을 하다 보니까 일부 물량만 체결이 되고 장 이제 마감 한 50분 정도 남았는데요. 상승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물량은 일단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35,000원 돌파 시도를 하고 있고요.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절반 물량 좀 매도를 했습니다. 나머지 물량은 좀 보도록 할게요. 35,000원 돌파를 하네요. 자, 두산솔루스가 좀 강하게 반등이 나와서 저는 이 자리에다가 지금 전량 좀 매도를 했는데요. 제가 녹화 버튼을 누르질 않아서 영상이 좀 녹화가 안 됐습니다. 자, 이렇게 좀 매도가 됐죠. 2시 40분에 34,950원에 좀 매도를 했고요. 한 이 자리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나머지 물량을
2시 47분에 35,400원에 매도했습니다. 이 자리 맞죠?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솔루스 매매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FST 매수 대기를 좀 해봤습니다. 또 한우가까지만 내려오고 체결이 안 됐습니다. FST가 또 고점 돌파를 하네요. 두 번이나 제 매수가 한우가 위에서 약을 올리더니 그냥 가버리고 있습니다. 자, 얘는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라 좀 묵직하게 움직이는 종목이거든요. 매수가 됐다면은 현재 한 2.8% 수익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죠. 자, 기다려 보겠습니다. 추격 매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한우가만 좀 위로 올릴게요.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떨어지면은 매수하고요. 안 주면은 매수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 자, FSD 일단 좀 위로 올려서 일부 물량 매수 체결이 됐고요. 매수가를 계속 안 줘서 조금 올려서 사봤습니다. FSD가 이 물량은 좀 체결을 안 시켜주고 그냥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 좀 터치를 했는데도 체결이 좀 안 됐어요. 자, 여기 고점 뚫으면 또 상승이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물량은 좀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고점을 좀 뚫으려고 시도를 하는데요. 거래가 살짝 좀 들어왔죠. 자, 일단은 몸통을 한번 좀 뚫어줬고요. 자, 이 고리까지 뚫으면은 시세가 조금 나올 것 같습니다. FST가 갑자기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상승 VI에 들어갔는데요. 뭐 뉴스가 떴나요? 무슨 뭐 특별한 뉴스가 뜬 거는 현재는 없는데요. 자, 어쨌든 뭐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와서 수익이 좀 생겼고요. 여기서 추가 물량이 체결이 안 된 게 좀 아쉽네요. 그래도 이 물량이라도 체결이 된 게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승 VI가 풀렸고요. 바로 또 상승이 나와줍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단 절반 물량 좀 매도를 해봤고요. 자, 현재 10% 구간 수익권에 있네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저는 전량 매도했습니다.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익률이 나왔기 때문에 전량 익절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FSD 매매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이 마감됐습니다. 저는 오늘 네 종목을 좀 매매를 했고요. 명문제약을 어제 이제 종가 무렵에 좀 매수를 했습니다. 자, 얘를 종가 무렵에 매수를 한 이유는 일봉상 이렇게 이제 저항을 받던 일정한 박스권의 고점 라인을 3일 전에, 4일 전에 이렇게 상한가로 좀 돌파를 했죠. 전고점 라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상승이 크게 한 번 더 나오면서 거래대금을 더 터뜨리는 이제 강한 종목의 특징까지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강하게 거래대금을 실으면서 이 베팅을 했던 세력들이 여기서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지는데 이 거래가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자, 그리고 여기 전고점 라인 지지 자리이기도 하고요. 이제 돌파된 자리는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매수하면 유리한 자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어제 이제 종가 무렵에 좀 종가 베팅을 했고요.
자, 어제 종가 저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는 이제 종가에 좀 매수를 해서 자, 오늘 시초가에 좀 갭이 발생을 했습니다. 갭이 1.58%가 뜨면서 바로 좀 상승이 나와줬어요. 자, 그래서 저는 요 정도 구간에다가 절반 정도 팔고요. 그리고 조금 더 상승 나올 때 나머지 절반을 매도를 했는데 자, 여기 이제 절반 나머지 매도할 때는 이제 영상 녹화를 제가 못했어요. 오전에 이제 뉴지랩이라는 종목과 같이 동시에 좀 매매가 진행이 되면서 제가 영상을 좀 번갈아 가면서 찍다 보니까 이 명문제약 매도할 때는 좀 매도가 안 됐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명문제약 1차 매도 물량이 9시 2분쯤에 이렇게 좀 매도가 됐고요. 이제 나머지 절반 물량을 9시 5분경에 6,560원에 나머지 물량 좀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명문제약 매매는 마쳤고요. 자, 명문제약은 아직도 일봉상 이 거래대금을 줄이면서 오늘 좀 시세를 한 8% 정도 주긴 했습니다만 또 이 종가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죠. 그래서 내일 뭐 당장 매매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진 않지만 일단은 저도 관심 있게 좀 아직까지는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 뉴지랩을 좀 매매를 했었는데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이렇게 이제 얘는 아래 구간이 아니고 이제 상승한 이후에 횡보를 좀 했죠. 자, 이런 구간에 이제 좀 횡보를 하면서 계속 저항받던 자리를 이렇게 또 돌파가 나왔습니다. 물론 상한가 돌파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은 상한가에 준하는 돌파봉이 나왔고 명문제약하고 패턴이 비슷하죠. 또 강한 종목의 특징을 띠고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지는데 거래 없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고점 라인 앞에 전고점도 있지만 여기 바로 직전고점 전고점도 있죠. 자, 여기까지 얘가 또 왔고 이런 자리는 이제 돌파된 자리니까 지지와 저항으로 생각을 해보면 돌파된 자리는 강력한 지지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매수하면 유리한 구간이 된다. 이 원리로 매수를 한 거고요. 얘도 어제 이제 종가 무렵에 좀 베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얘도 아침에 바로 좀 시세가 나왔죠. 얘는 종가 이전에 제가 한 요 부분에서 샀어요. 그래서 거의 뭐 요 부분인가요? 그래서 시초가가 이제 제가 본종가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얘도 바로 상승이 좀 나와줬습니다. 얘가 여기 좀 부딪힐 거라고 제가 장중에 좀 말씀을 드렸고요. 요 자리죠. 어제 이제 시초가 자리인데 여기가 이제 위로 상승을 한번 줬다가 이렇게 무너진 자리라 여기는 매물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 좀 쉽게 돌파를 못할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그 자리 아래 구간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좀 매도를 했어요. 이 정도 구간에서. 자, 그랬더니 물론 뭐 얘도 더 상승이 좀 나왔어요. 대략 뭐 한 1.5% 정도 상승이 나왔지만 저는 지지와 저항을 잡아서 또 매도를 잘 했고 제가 또 만족하는 수익률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뉴지랩 매매는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두산 솔루스를 좀 매매를 했죠. 자, 두산 솔루스는 일봉상 저항 라인을 이렇게 좀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얘는 종가 베팅을 사실 해도 할 만한 종목이었습니다. 여기 일정한 저항 라인이 음봉의 시가인 35,450원 자리를 오늘 한호가 좀 돌파를 했어요. 35,500원으로 종가가 마무리가 됐거든요. 요거 이제 종가 베팅 패턴이잖아요. 제가 이제 종가 베팅 설명드린 영상이 또 있으니까 영상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이제 거래 늘리고 이렇게 거래 줄이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저항 라인 자리를 이렇게 걸쳐서 종가로 마감이 되면 종가 베팅 할 만하다. 그렇지만 저는 일단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오늘 저는 수익을 좀 챙겼기 때문에 내일 움직이는 거 보고서 좀 대응을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좀 양봉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요 부분에다가 제가 매수 대기를 좀 걸어놨어요. 그랬더니 체결이 안 됐습니다. 체결이. 그래서 제가 좀 올려서 좀 매수 대기를 걸어놨는데 그 물량도 이 절반밖에 체결이 안 됐어요. 제가 원하는 물량의 절반만 체결이 되고 이렇게 좀 상승이 나오는 바람에 제가 추가 매수는 못했어요. 여기서 추가 매수를 했다면 또 좋은 결과가 있었겠지만 어쨌든 저는 추격 매수는 잘 하지 않는 편이라서 제가 원하는 물량의 절반만 체결이 됐더니 5장에 이렇게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절반 팔고 또 여기서 조정받을 때 절반 팔고 해서 좀 매매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두산 솔루스 매매는 마쳤고요. FST를 좀 매매를 했었죠.
자, FSD가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얘는 EUV 극자외선 관련한 종목이고요. SNS택이 대장이고 FST와 AD 테크놀로지가 이제 2등 주격으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최근에 가장 먼저 SNS택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얘가 대장주로 치고 나가니까 이제 이등주격인 FST도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좀 기염을 토했습니다. 자, 얘는 장중에 일봉상 돌파가 나오고 요렇게 이제 돌파가 분봉상 나왔죠. 요 자리. 요렇게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분봉상 박스를 만드는 자리를 이렇게 깔끔하게 돌파봉이 나올 때 저는 이제 조정 자리에서 좀 매수하는 걸 좋아하는데, 자, 얘가 이렇게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정도까지 좀 조정을 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여기를 안 주고 여기서 자꾸 위로 가는 바람에 제가 이러다 놓치겠다 싶어서 조금 올려서 매수 대기를 해놨죠. 그랬더니 여기 있는 물량이 다 체결이 안 되고 요 위에 물량만 체결이 되고 요것도 또 절반이 체결이 안 됐어요. 제가 원하는 물량에서. 아쉽게 그래서 또 원하는 물량의 50%만 체결이 되고, 자, 이 자리에서 갑자기 좀 급등이 나왔어요. 이렇게 이제 그냥 위로 요 고점 라인을 돌파를 하면 제가 시세가 좀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자리를 돌파를 하자마자 바로 위로 뽑아줬거든요. 이게 5%짜리 봉입니다. 자, 이 종목은 개별주처럼 막 급등락이 있는 종목이 아닌데 이렇게 급하게 올릴 경우는 좀 드물거든요. 묵직하게 움직이는 종목이라. 근데 이렇게 강하게 좀 상승이 나오면서 바로 여기서 상승 VI에 들어갔습니다. 자, 상승 VI에 들어가는 걸 보고 저는 좀 상승 VI 풀리고 이 정도 상승 나올 때 절반 물량을 매도를 했고요. 또 상승이 나올 때 11,700원 부근에다가 욕심 없이 전량 다 매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FST 매매는 마쳤고요. 얘는 상한가에 좀 들락날락 거리다가 결국에는 장 막판에 이렇게 좀 물량이 쏟아지는, 차익 실현 물량이 좀 쏟아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지만 얘는 일봉상 또 SNS택처럼 돌파가 깔끔하게 나왔기 때문에 얘는 뭐 이렇게 또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또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 된 겁니다. 지금 시장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좀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관심 있게 또 지켜봐야 될 종목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네 종목 매매를 좀 마쳤고요. 오늘 특징주를 좀 살펴보면 안트로젠이라는 종목이 상한가에 좀 들어갔습니다. 자, 이 종목은 뉴스가 좀 있었어요. 과거에 치료제 관련해서도 좀 이슈가 있었고요. 오늘은 이 당뇨병성 이 족부궤양 치료제를 이 FDA의 승인을 받았다라는 이슈가 발발을 하면서 좀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자, 분봉상 보면 상한가 들어갈 때 뭐 좀 급하게 들어가는 모습이긴 했습니다만 상한가에 잘 들어가고 풀리지 않으면서 상한가를 잘 마무리했기 때문에 자, 이 종목도 내일 좀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봉상 완전하게 이런 매물대들을 돌파를 한 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짧은 구간 요런 자리까지는 그래도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얘가 이제 좀 거래 대금이 역대급으로 터졌어요. 여기 이렇게 상승이 나왔을 때 음봉으로 죽을 때 거래 대금도 넘겼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에 역대급 거래 대금이 터졌고 또 나름대로 요 앞에 매물대는 좀 돌파를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전고점까지 좀 살짝 돌파를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얘도 이제 내일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또 매매할 자리가 있다면 좀 대응을 해야 될 관심 종목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SP 시스템즈라는 종목이 또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자, 이 종목도 최근에 아래권에서 나온 첫 번째 상한가 봉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차트는 별로 좋진 않아요. 이렇게 역배열에 있는 상황에서 가장 많은 매물대가 쌓인 곳이 이 자리잖아요. 자, 그 자리를 지금 뚫지를 못하고 그 밑에서 만들어진 상한가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일봉상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바닥권에서 첫 번째 나온 상한가인데 얘가 이제 재료가 좀 있었죠. 상한가도 분봉상 굉장히 급하게 들어갔고요. 얘도 뉴스가 있었는데 이 스마트 팩토리 구축 지원 확대로 이제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이제 뉴스가 좀 떴어요. 아침에 가장 빠르게 상한가에 들어갔고 상한가를 깨지 않고 잘 굳혀놨기 때문에 일봉상의 모습은 좋지는 않으나
바닥권에서 첫 번째 나온 상한가라는 부분, 뉴스가 좀 받쳐준다라는 부분,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일 이제 얘는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또 뭐 매매를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한가에 오늘 빠르게 들어간 모습으로 봤을 때 내일 갭 상승이 좀 크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얘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종목은 뭐 그렇게 의미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특별한 뉴스나 재료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런 강력한 매물대가 여기 이 산재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뭐 매매하는 거는 그리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뭐 거래 대금이 월등히 터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블러썸 MS인가요? 블러.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하락을 하면서 하락 추세에 있는 정말 끝도 없이 지하시까지 하락을 하는 과정에서 아주 티도 안 나는 상한가가 출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뭐 어떤 재료나 이슈가 없어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쌓여 있는 매물들, 물려 있는 매물들이 진짜 엄청나기 때문에 물론 뭐 갭이 크게 뜨고 또 시세를 줄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종목은 매매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 손해가 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것들은. 안트로젠이나 SP 시스템즈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시면 이런 종목들이 왜 안 좋은지 좀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컴퍼니 K나 뭐 블러썸 MNC 같은 종목들은 매수하지 않는 종목으로 관심 종목에 편입하지 않는 종목으로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장은 정말 대단합니다. 예.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드디어 코스피 시장도 오늘 또 양봉을 쭉 뽑아주면서 엄청 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의 수급이 이 최근에 들어서 연이틀 매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자, 이틀 연속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게 굉장히 좀 고무적인 것 같고요. 또 기간 또한 양매수로 또 같이 이제 시장을 좀 받쳐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역시나 이제 아래쪽에서 굉장히 큰 금액을 매수한 이 개인들은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이고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개인의 이 매수 특징은 굉장히 스마트하다고 봅니다. 자, 코스닥 시장 또한 2거래일 연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오늘은 또 이제 기관까지 매수에 동참을 하면서 코스닥 시장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이 전고점 라인을 이제 완전히 돌파를 했어요. 거의 뭐 장대 양봉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종가 고가 정도의 이제 굉장히 좋은 모습의 양봉을 뽑아줬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차트는 만들어졌습니다. 정말 대단한 시장이고요. 연일 개별주들이 움직이고 또 테마가 형성이 되고 K바이오 관련 주식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 좀 상승의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좀 암울한 부분도 있어요. 자, 쌍용차 같은 경우 최근에 이 자본 잠식이 이슈가 되면서 상장 폐지 실질 심사 사유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아직 거래 정지가 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보시다시피 2008년도 금융위기 때와 현재의 구간을 좀 비교한 이 차트입니다. 자, 부채 비율 같은 경우도 현재의 구간이 훨씬 높고요. 그리고 유동 비율 같은 경우도 안 좋습니다. 자, 유동 비율은 유동부채와 유동자산의 이 비율을 갖다가 나타낸 건데요. 이게 높아야지 채무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좀 높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더 낮아졌죠. 그러니까 안 좋은 겁니다. 이것도. 그리고 자본 잠식률이 72로 상승을 하면서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훨씬 안 좋은 상태입니다. 자, 이 종목은 굉장히 위험한 이 종목이 된 거예요. 상장 폐지 실질 심사를 이제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혹여라도 이제 쌍용차로 매수를 해서 만약에 기업이 정상화된다면 크게 수익을 내볼 거야 라는 생각으로 이 종목을 매수하시려고 하신다면 그러지 않기를 좀 당부를 드릴게요. 그거는 진짜 주식 투자가 아니고 단기 매매도 아니고 트레이딩도 아니고 그냥 도박입니다. 이런 이슈가 잦아들고 기업의 펀더멘탈이 정상화됐을 때 투자를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내 항공사 1분기 영업이익 부분에 대한 이 발표가 좀 나왔는데요. 보시다시피 정말 최악이죠. 자, 대한항공이 마이너스 566억이고요. 아시아나항공이 마이너스 2천억 됩니다. 자, 아시아나항공은
굉장히 위험한 수준까지 와 있죠.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로 했던 이 현대산업개발에서 현재 이제 인수를 갖다가 좀 보류하고 있는 상태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의 미래는 정말 어떻게 될지 저도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 또한 쌍용차와 마찬가지로 뭐 매매는 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소형 항공사인 TA와 진에어, 에어부산도 전부 다 지금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1분기고 2분기가 더 무섭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각 항공사마다 현재 정부의 지원을 정말 눈이 빠지게, 코가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만약에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도 정말 어떤 타격을 받을지 진짜 가늠하기 어려운 그런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좋은 이면에 또 안 좋은 이면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은 굉장히 호재에 반응을 하고 약재에는 좀 둔감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승이 잘 나오고 있지만 어느 순간 또 분위기와 심리가 역전이 된다면 이 높은 구간에서 또 굉장히 빠르고 급하게 떨어질 확률도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보수적인 마인드로 매매 대응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